큰 의자에 앉으셔도 돼요. 큰 의자에. 괜찮으세요? 네. 다 들어오시면 시작할까요? 내가 여기 옆에 계셔가지고. 네, 좀더 당겨도 돼. 있을까요? 여기도 한번 바닥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냐. 네, 오늘 저희 우리 기자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어제도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는 공수처법이 집회부돼서 새로 발의되었고 또 내란전담 재판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어제 소위에서 마무리는 안 지었지만 결국 민주당의 사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는 그 수순으로 매우 빠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서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간담회를 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지난번에도 저의 발언권은 박탈되었습니다.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 3명의 발언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법사위가 열려도 법사위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무제한 토론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통상의 정치 행위인 우리의 피켓 부착을 이유로 해서 우리 의원들 3명을 동시에 발언권을 박탈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회 22대 국회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만드는 아주 나쁜 관례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저는 사실 육선의 위원장이 좀 더 합의의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더 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일방적 운영이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의원의 직무인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이 재량적인 회의장 운영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심대하게 일탈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 차원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형사법적으로까지 대응을 하느냐. 결국은 이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이런 의회 독재적 운영 행태가 사실은 국회법을 악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힘과의 의원들의 목소리와 발언을 이틀막함으로써 이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윤리 제소라든지 이런 문제의 차원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독재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이 발언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질서유지권의 발동입니다. 아시다시피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해서 그 경호과에서 15명이 사실상 출동을 했고 회의장 안에 저희가 봤을 때 동시에 13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당 의원들은 단지 4명이었습니다. 한 명의 의원당 2~3명이 에워싸고 우리가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항의 행위를 했는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13명의 국회 경호원을 한마디로 난입시킨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은 질서유지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당하고 위법한 질서유지권에 그대로 따른 국회 사무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뭐냐?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에서 관제야당 하나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국회에서 있었던 통상의 정치행위를 모두 틀어막아서 우리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현출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의회 독재이고, 그리고 그 완성의 길로 간다.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이 의회 독재를 깔고 앉아서 대한민국 헌법 파괴는 가속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점점 무뎌지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외치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언론에서 추나대전하면서 운운하면서 마치 정치적인 무슨 어떤 이유로 이런 어떤 충돌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이런 폄훼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법사위 간사직, 사실은 우리 당의 장수로서 법사위에서 싸워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저하지 않고 이것을 수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법사위가 대한민국 헌법 파괴의 전장터가, 최전선에 있는 전장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전선에서 이것을 장수로서 싸워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에 세우겠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판사를 바꿔치겠다. 정부조직법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한마디로 아무런 디테일도 없는데 헌법에 명시적으로 있는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이 모든 헌법 파괴 행위의 그 최전선의 싸움터는 바로 법사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무슨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이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 추미애 위원장은 그런 이유로 뭐 막말도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모욕감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법원장에 관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통과된 청문회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다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굉장히 심각한 헌법 파괴적인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서열이 있다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결국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 선출된 권력 밑에 모든 권력이 꾸르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근대 헌법의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인 삼권 분립을 그대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출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제가 중국 전인대 얘기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의 헌법에는 전인대 아래 최고 법원이 있는 것이고, 최고 법원은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헌법 구조는 전인대라는 최고의 기구 밑에 사법부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똑같은 구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것은 탄핵 예정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 민주당이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민주당의 가장 최종 목표는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 그리고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있고,
하나 급한 거는 이 내란 재판에 있어서 빨리 유죄 판결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어느 것이 과연 맞을 것이냐, 이런 어떤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할 수 있느냐에서 지금 속도 조절도 하고 탄핵 카드와 내란 전담재판부 카드를 같이 들고, 내란 전담재판부도 1심은 그대로 하고 뭐 2심부터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탄핵을 하게 되면 이 대법원장이 탄핵되는 순간 직무정지가 바로 됩니다.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순희는 사실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시키려면 새로운 또 선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순위인 이은구 대법관을 대법원장 대행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두 대법관 모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코드에 맞는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결국 그런 의미에서 사법장악,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하는 외부에서 판사들을 찍는 것이, 판사들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것을 법원 내부의 이 대법원장을 갈아치움으로써 대법원장 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고약한 지금 사법 파괴가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저희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대선 개입 청문회에는 명백한 사법 파괴로 보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조작된 증거에 의한 사인 회동 운운하면서 하는 음모론에 따른 이재명 판결 뒤집기, 이재명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하신 것은. 그래서 저희는 그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그동안 주장한 근거가 열린공감TV의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본인들이 그 청문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증거는 채택도 안 했습니다. 저희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다. 그래서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열린공감TV라든지 열린공감TV의 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열린공감TV에 과거 근무했었던 박땡땡 이런 분들을 비롯한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음모론에 관한 저희는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어제는 공수처법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논의되었고, 오늘은 정부조직법이 아마 법사위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검찰청을 아무런 디테일 없이 무조건 폐지하고 사실상 검찰청을 공소청화하는 것은 이 헌법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다. 검찰은 헌법에서 검찰총장을 명시한 것을 비롯해서 사실은 헌법에서 검찰청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헌법상 기구를 사실상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후환경에너지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실 기후에너지부를 독립해서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규제기구인 환경부로 간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즌2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에너지 정책을 이념화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AI 대한민국은 이미 포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은 물론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해서 이 이념적 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에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이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사실상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확대하는 것 보잖아요. 했는데 저도 이제 마무리는 안 되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공수처법은 사실상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사실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본인들의 검찰을 새로 만드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019년에 공수처를 설치하자 그러면서 주장한 이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은 매우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라는 틀 안에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기 연임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공수처를 완전히 검찰청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앤다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한다든지 해서 이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인 공수처를 사실상 검찰청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지금 검찰 해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 원칙과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명분과도 전혀 배치되고 그리고 최근에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인한 검찰 해체와도 배치된다. 그런 점에서 명백히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들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냈다. 그러니까 민주당 하명 수사처를 상시화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일각에서는 그 추미애 위원장은 뭐 경기지사, 의원님은 뭐 서울시장 출마설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기 원치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출마 의사가 없다는 뜻인지 일단 이거 지금으로서는 저는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헌법이 파괴되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거취를 운운할 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헌법 수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정말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지도부랑 교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만큼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고발을 국민의힘에서 하더라도 이게 실익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야당에서 좀 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 형사법적 고발에 따른 결론에 물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백한 형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 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 우리와 생각이 같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의회에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의원에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망 선고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것은 결국은 형사법상 직권남용죄에도 명백히 요건에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부분을 명백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는 청문회 것인데 그 정식 명칭은 좀 어떻게? 정식 명칭이요? 네. 잠깐만요. 네. 그 요구를 뭐 공식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또 수사위원회 국가 의원도 있어서 일정 어떻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늦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의 공식 명칭은 제가 좀 조작 녹취 조작 녹취 거짓 선동에 의한 좀 긴데요. 다 불러드릴까요? 서영교 부승찬 등의 조작 녹취 거짓 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진상 규명 긴급 청문회입니다. 한 번만 더. 죄송해요. 서영교, 부승찬 등의 조작, 녹취, 거짓 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그리고 가운데 점 사법파괴 진상 규명 긴급 청문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줄이시면 조작, 녹취, 재판 뒤집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현안 중에 하나가 오늘 이진숙 위원장 출석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그 설치법이 올라오는데 네. 그리고 관련해서는 오늘 대응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뭐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지 못하니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이제 끌어내거나 지금 뭐 끌어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건데 뭐 검찰청도 마찬가지죠. 검찰청 대신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거죠. 공수처를 확대하고 지금 뭐 중수청을 만들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뭐 저희로서는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에게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도 그때도 사실은 충분한 말씀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이진숙 위원장이 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마 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민주당이 맨날 이런 걸 해요. 저는 아주 국회법을 정말 악용을 해도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토론 종결권을 또 악용할 겁니다. 이 토론 종결권이 있어요, 법에. 근데 이 토론 종결권은 사실상 이 무한한 토론을 좀 이게 토론이 계속됐을 때를 예정해서 무한한 토론을 마지막에 종결하는 이런 정도를 준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법 60조에 보면 의원은 의안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국회법 60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 토론 종결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제한 토론권이 먼저 보장이 되고 예외적으로 토론 종결이 돼야 되는데 이 토론 종결권을 악용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의안을 올려놓고 그래 국민의힘 한 명 말하고 민주당 한 명 말하고 자 토론 종결 발의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이게 토론 종결권, 의원의 무제한 토론권을 한마디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미디어법도 그러면 우리 손들면 자 여기 한 명 마음대로 골라서 한 명 하라 그러고 저쪽에 한 명 하라 그러고 끝.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이 될 거라서 과연 이진숙 위원장이 충분한 기회를 가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언제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이 되었습니까? 이걸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거는 이걸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항하고 항거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통상의 정치행위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해갖고 이 경호원이 와서요. 우리가 이 회의 중에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위원장한테 이거 좀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해서 의논을 하는 거잖아요. 의논을 하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서 말을 하고 있는데 경호원이 경위죠. 국회 경위가 손을 쭉 내밀면서 나하고 추미애 위원장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폭행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런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하고 회의장에 국회 경위가 13명씩이나 난입하고 이런 국회 보셨습니까? 우리가 강목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뭐 물병을 던지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말밖에 하는 게 없는데도 이런 국회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이런 국회 운영, 이런 국회의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거 역시도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제가 이거 기자간담회 하는 거예요. 국회 사무처의 책임도 좀 가볍지 않다라고 일단 평가 보여주시긴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좀 대응이라고 아까는 그런 내용이 있으실지. 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저는 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주시를 했지만 뭐
원내대표께서 국회 사무총장을 추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사무처에 대해서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서울신문국장입니다. 네. 법사위가 이제 비정상화됐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좀 정상화되기 위한 조건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법사위가 사실은 비정상화된 게 추미애위원장의 이 어떤 정치적 욕심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간사 선임을 기표소 설치하고 한 거 보셨습니까? 의회 역사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든지 의원 3명을 동시에 퇴장시킨다든지 아마 이거는 의회 헌정사에 아마 굉장히 흑역사로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미애 위원장한테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에 보아왔던 그리고 그동안 행해왔던 의회에서의 본인도 위원장을 예전에 상임위원장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위원회를 운영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상화의 방법은 추미애 위원장께서 이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신 것부터가 시작이다. 비정상 대 정상, 헌법 파괴 대 헌법 수호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 통상의 정치행위 이상을 한 것이 있나요? 결국 우리는 통상의 정치행위 이상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행위잖아요. 우리가 피켓 붙이고 있을 때 동시간에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붙이고 있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도 피켓 붙이는 경우가 왕왕했고, 또 우리가 회의장에 이거 아니라고 할 때는 일어서서 샤우팅 할 때도 있고, 그럼 반대하면 그냥 퇴장하고 조용히 손들고 반대만 하면 되나요? 저는 국회 선진화법을 이유로 사실상 우리의 통상의 정치행위를 완전히 틀어막는 거,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초 위원장님께서 중상화적인 행위하시는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수사 이런 것도 이제 고발 예정이시잖아요. 그런 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이게 조치가 좀 가능한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것도 지나간 일을 또 국회라는 것이 합의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취하할 수 있겠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다 하는 말이 웃으면서 인사만 해도 개딸들한테 욕한다는 얘기를 어느 의원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는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모습이.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4년 전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냐 하면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5선 나경원, 김경애 의원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끌어내기는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레토릭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입니다. 또 간사선임안 결국 민주당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이제 다시 못 올린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이제 민주당의 국회법 해석이고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부재의에 해당하는 것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안건을 다시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의 안은 발의된 법안도 아니고 제출된 안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간사선임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에 대한 간사선임은 간사선임에 관한 국회법 50조 2항에 따라서 후선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 피켓은 어제 질서유지권 발동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국회법 100조보다 146조인데요. 요새 국회법 다시 다 읽어보고 거의 조문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아니면 더 질문하실 거 있어요? 이 정도 하시죠, 뭐.